1,000만 원을 계약금을 포기한 그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포기하시게 됐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물 계약 잘못해서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면 너무 아깝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건물 계약하실 때 손해보지 않고 건물 계약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계약금 포기한 원장님의 사연은 겨울에 건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봄 되니까 이 앞에 가로수에 나뭇잎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고서 딱 보니까 여기에 병원 간판을 달면 간판이 안 보이겠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번 로드뷰로 같이 볼까요? 자, 여기는 분당인데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간판들 다 잘 보이죠? 그쵸? 잘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 겨울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로드뷰를 잠깐 몇 단 전으로 돌려볼게요. 자, 3월쯤으로 가볼까요? 3월만 해도 이제 슬슬 잎사귀가 돼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작년 8월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이 어때요? 아, 가로수들의 잎들이 무성해지니 간판의 가시성이 갑자기 떨어지죠. 그러니까 2층, 3층은 거의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1년 중에 잎사귀가 무성한 한 반 정도의 시간은 간판의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포기한 그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포기하시게 됐어요. 제 강의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건물 계약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건물 두 번째,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용도 변경이 굉장히 쉽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2023년부터 이 장애인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용도 변경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제 강의에 있는 강의록인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 저희가 하는 게 의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개원하고자 할 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이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100제곱미터면 3.3으로 나누면 한 33평 정도 되죠. 30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30평 언더인 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건물 내에 일종 생활근린시설 의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일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됐는데, 밑에 보면 써 있죠?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설 신고라면 개원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요건 언제예요? 1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그 사이에. 그리고 100제곱미터면 30평 원저리에서 500제곱미터는 150평이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병원은 출입구 높이 차를 꼭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주출입 접근로를 장애인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고, 높이 차를 제거해야 되는 거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권장사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복도폭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 승강기여야 된다.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그 다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이거는 150평 정도인데 요거 이상이면 필수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죠. 주출입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이건 기본이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야 돼요.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엔 예외지만 10대를 넘는 건물 같은 경우 무조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 승강기여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남녀 각각 있어야 한다. 건물 내부에. 150평 언더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한 80평 정도 할 건데 관계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뭐가? 합계가, 즉 건물에 여러분들 바닥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계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2층에 내과가 있었는데 이게 건물의 한 층이 80평이라고 해봅시다. 이때까지는, 이 내과가 혼자 있을 때까지는 500제곱미터, 즉 150평 언더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전 단계의 제한만 받아요. 요 제한은 필수사항은 안 들어가는데, 그 3층에 예를 들면 정형외과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 순간 얘도 80평이죠. 그 순간 두 개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뭐가 되죠? 160평이 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요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한 층에 내과가 들어갈 때까지만 안 받았던 그 규제가 3층에 정형외과가 들어갈 때는 받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즉시 요 시설들이 필수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고 혹은 모르고 계약하셨다가 계약이 빠그라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 재작년인가요? 경기도 남부 쪽에서는 200평 정도 인테리어 하실 치과를 다 엎었어요. 용도 변경이 안 돼, 허가가 안 나가지고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입니다. 용도 변경을 여부를 좀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이 계약이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써놓으셔야 돼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꼭 특약사항에 넣어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용도 변경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듣고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도 변경 사항은요, 그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변경된 게 재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경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그걸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렇다면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건물 세 번째, 경사로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거는 아주 무조건 안 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경사로에 있는 건물은 사실은 저는 이건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하지만 환자 즉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내서 이렇게 고이는 자리가, 흘러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고이는 자리에 입점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 대표적으로 고이는 자리가 뭐죠?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사람들이 멈추잖아요. 그런 데가 물이 고이는 자리. 경사로에 있는 건물은 어때요? 물이 흘러서 내려가니까 고이지 않죠, 그죠? 이런 자리는 유동인구도 좀 적지만, 유동인구가 있다 한들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경사로에 있는 건물도 웬만하면 계약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좀 주의하실 네 번째 건물은 나홀로 병원이에요. 가끔씩 경쟁을 좀 피하고 싶으셔가지고 건물 계약하실 때 무조건 이제 나는 누구랑 싸우는 거 너무 싫어, 그냥 나 혼자 들어갈래, 독고다이. 그게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선택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경쟁 상대가 없는 게 좋냐 있는 게 좋냐, 저는 경쟁 상대가 좀 약하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환자들은 A랑 B 둘 중에 그래도 B가 나니까 B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의 과정만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땐 환자들은 의심해요. 내가 내 선택이 옳았는지. 하지만 선택지가 2개, 3개 중에서 내가 그래도 저 병원이 좋대 라고 선택해서 갈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은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과도한 경쟁이 싫어서 그냥 조그만 지역에 나홀로 병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환자의 선택을 못 받거나, 혹은 환자들이 병원을 조금 덜 신뢰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홀로 병원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하면 좀 후회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 용도 변경이나 가로수, 경사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들은 제가 병원을 한 30개 넘게 지금 세팅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몸으로 체험한 이런 노하우들이거든요. 물론 말씀 못 드린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조금 피해야 될 건물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계약하시거나 혹은 개원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